초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분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JS 컴퍼니에서 나온 그 프리미엄 디루프 4번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블루기를 잡는 거래요. 그래서 이 로드로 저수지에 송어 낚시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뜻밖의 질문이라 저는 이제 거기에 답변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올려드리고서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이 가능한 이유가 보통 이제 저수지에 가시면은 5번대 이상들을 갖고 가세요. 아무래도 이제 큰 녀석들의 물고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가져가시는데 이제 4번이나 3번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수지의 환경의 특성상 저수지가 어때요? 이제 계곡 같은 데는 물살이 있고 강계도 그렇고 물살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지역물도 있어요. 근데 저수지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다가 이 송어들이 이제 그 양식장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이제 송어 낚시터로 와서 이제 일자리를 옮기고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로 적응하려고 하니까 이제 매우 낯설고 힘들겠죠. 그런데다 먹이도 주지 않고 맨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계속 잡아대고 하다 보니까 송어들이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번이나 4번의 로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점이 있어요. 로드는 사실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낚싯줄은 자칫하면 쉽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대나 4번대를 운영하셔도 4X나 3X 라인이나 티펫을 이용하시면은 줄이 끊어지지 않고 쉽게 랜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5번의 낚싯대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랑 4번의 낚싯대로 끌어내는 거랑 좀 시간이 좀 차이가 있겠죠. 5번은 허리 힘도 강하고 하니까 이제 바짝 당기면은 이제 물고기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올라오는데 4번은 조금 진행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빼고는 크게 낚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그 대답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이 낚싯대 뒤에 그 블루길, 송어, 끄리, 누치 이런 것들이 붙은 이름들이 있네요. 이제 JS 컴퍼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그 디루프 플라이 낚싯대 뒤에 이렇게 1번은 피라미, 3번은 산천어, 4번은 블루길, 끄리 이런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왜 붙어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주식 하시나요? 그 주식 뉴스에 보면 막 이런 거 있죠. 테마주라고 하는 거, 윤석열주, 대선주, 이재용주 등 이렇게 막 그 테마로 이름을 붙여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주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한 KBS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분류를 해놓은 거지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 테마가 있는 건 아니다.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팔면 이 상품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상어를 붙여놓으면 보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 촉진 목적으로 붙여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낚싯대를 사실 때 많은 고민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대상어를 가지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저는 그 낚싯대가 그것만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가능한데 이제 끌어올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느리고 하는 그 차이일 뿐 아무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낚싯대가 초보자분들이 선택하실 때 그런 거 있죠. 0에서부터 12번까지 이게 쭉 있는데 4번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 낚싯대를 가지고서 전천후 낚싯대라고도 많이 불리긴 하는데, 이 낚싯대의 특징이 어떤가 하면 계곡에 갖고 가기에는 너무 굵고, 그렇다고 강계 갖고 가기에는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정말 애매해져요. 저는 그 루프크로스 S1이라고 하는 4번대가 있는데, 이것을 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바람을 가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보면 바람이 엄청 부는 날씨에 루프크로스1 낚싯대가 바람을 가르면서 훅이 날아가요. 와, 정말 신기했었죠. 그래서 구입을 했죠. 저는 이제 기능성으로 이제 구입을 했고, 아무래도 지금 구독자님이 의뢰하셨던 거는 이제 그 어종을 보고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낚싯대가 그렇게 한 어종만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쓰는 낚싯대를 뭐 배스를 잡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배스를 잡았던 낚싯대를 바다에서 낚싯대, 이건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바다는 소금기가 있는 특성이 있고 민물은 민물이니까. 그래서 민물에 있는 낚싯대를 갖고 가서 바다에 쓰시면은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붙어있는 낚싯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루어를 잘 하시는 형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게 왜 붙었냐, 특히 이제 소치2를 가지고서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해에 잘 나는 어종을 가지고서 그에 맞는 낚싯대를 만드는다, 한촉의 전략으로.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래도 로드는 그래요. 특히 해외에서 만든, 특히 미국에서 만든 3번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5번대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낚싯대들은 그 일본만의 그 환경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낚싯대도 0번부터 12번대가 있는데, 4번대 이전의 낚싯대들은 보통 이제 산천어, 이제 소형 물고기들 잡는 걸로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대 이상은 송어나 그리고 연어 같은 대형 어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분리하셔가지고 낚싯대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관한 내용이고요. 전체 내용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